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보좌관 권혁철입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석탄 화력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총 사회적 환계 비용이 2조 570억에 달합니다. 이 중에 충남의 사회적 비용은 7,712억으로 우리나라 총 사회적 비용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 보령, 해안, 서천 중에서 고압 송전선로와 철탑이 가장 많은 일명 철탑공화국 당진시가 대표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 어기구입니다. 네, 다음은 당진시 김홍장 시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황성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원성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위원회 사무국장 유종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어기구 국회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당진시 하원안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여러분께 브리핑하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회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잘 좀 보도해서 우리 당진의 현안인 화력발전소 문제, 미세먼지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본 대책 없는 화력발전소 증설 처리하고 발전소 피해 지역 지원 강화하라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지난 3월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 당진, 서천, 태안의 발전소 추가 건설로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5월 감사원이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권 대기 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과 실제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시군의 상공에는 2차 미세먼지가 서울 등 수도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성남발전연구원의 연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충남 4개 시군의 사회적 비용이 7,15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에는 전국 53기 화력발전소 중 49%에 달하는 26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6기의 발전소 위에 4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패류 폐사 민원, 송전 설비에 따른 전자파, 소음 문제, 지가 하락 등 저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됨에도 전력 생산이 국가 기반 산업이라는 대의 속에 우리 당진, 충남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노 발전소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를 한다고 했지, 처리했을 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어느 정도 저감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또한 청남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피해 예방 대책이 없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전형적인 대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저는 충남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과 뜻을 같이하며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보상과 향후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 석탄 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라. 하나,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원 시설재 표준 세율을 킬로와트 아워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고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킬로와트 아워당 0.37원에서 3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 주민을 보상하라. 하나, 미착공 석탄 화력 발전소 처리와 석탄 화력 발전소 입지 결정 및 증설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석탄 화력 발전소 집중 지역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정리화와 석탄 화력 발전소 설치 지역 내 이산화탄소 저장, 재활용 기술, 온실 시범단지를 구축하라. 저는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 문제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당진시 김홍경 시장님께서 당진시 화력발전소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언론인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이 당진시와 또 인근 보령, 서산, 태안, 서천 그 4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보령, 태안, 서천 이 당진과 함께 시장 군수님들이 함께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석탄화력 발전소 집중화에 따른 미세먼지와 그리고 송전선로 및 변전소 추가 건설로 전자파 등에 인한 시민의 건강권은 물론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당진 지역에 추가적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3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그린피스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실제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시군의 상공에는 미세먼지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당진화력과 북당진 변전소 간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예정되는 등 수도권의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당진 시민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은 석탄화력 발전 집중화로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소음변전선로 등의 증가로 이어져서 오히려 지역 발전이 저해된다고 추가적인 화력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당진시 주민을 위해서 당진시가 처한 현실을 조속히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건설 철회와 함께 당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당진에서 오신 분들은 632호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를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20일 월요일날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과제, 성평등 교육, 상임위별 분임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당 지도부를 포함하여 우리 당 의원 전원, 당직자 등입니다.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국민 뜻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의 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의 진용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고 민생과 경제 문제 우선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민생 문제를 다루지 않는 협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6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를 희망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청와대 새별관 회의, 세월호 특위 활동 시간 연장 등 국민적 관심과 민생 문제들에 대해서 시급히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생생과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연설 경청했고 존중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대통령의 연설 어느 한 곳에서 한마디 사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꼼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갈등을 조장하고도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해고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도 참으라는 말뿐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고통 분담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를 무시한 관치금융의 전횡을 보인 서별관 회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노동 관련법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이 선순환될 것이라는 얘기만 했지 비정규직의 모순과 서름을 안고 주고 간 김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어선에 불법적으로 고통받는 어민들, 대북 강경책으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인내를 강요를 받을 뿐 위로의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협치를 위해선 양보가 필요합니다. 양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하고 이해 전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온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구의역 사고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자마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20대 국회를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서울 메트로의 임원 선출은 고유의 임원 추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시의회, 메트로가 조례에 따라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토론하고 적임자를 선출합니다. 근거 없는 추론과 정황만 가지고 메트로 임원 선출 과정에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 호도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 메트로의 기관 운영 원칙과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철회되니 마땅합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문재인 전 대표와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 흠집내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대 국회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정쟁으로 이끌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야당 흠집내기를 통해 위기를 만회하려는 시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위 정책 브리핑입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진 의원이십니다. 김경진입니다. 예, 위원이신 윤영일 의원이십니다. 위원이신 최이배 의원이십니다. 위원이신 이행자 의원이십니다.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사건 특별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인 6월 1일 구성되었으며 일회성 행사보다는 19살 김모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의역 사고의 주요 원인이 소위 매피아 문제와 위험에 위주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책임자를 불러서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전적 직원 채용 의무화 폐지와 전적 직원과 신규 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보수 체계 개선 등의 매피아 근절 대책을 제시하였고, 외주화 문제와 관련하여 금년간 외주 계약이 종료되는 은성 PSD뿐만 아니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유진 메트로컴에 대해서도 안전 업무를 직영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8월에 유진 메트로컴이 관리하던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외주 회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적절한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함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게 된 것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특위는 이 점을 서울시에게 강하게 추궁하였고, 안전 업무의 직영화에서 유진 메트로컴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위는 서울시로부터 매피아 근절과 안전 업무 직영화와 관련된 약속을 받았으므로 지속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4년에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야당에서는 물론 여당에서도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이 법률안들을 여야 대치가 첨예한 노동입법에 연계시킴으로 인해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제출하였던 관련 법안에서 안전 업무의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반영한 제한된 범위였으나 구의역 사고로 인해 안전 업무의 범위를 정비 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위는 향후 안전 관련 업무를 적절한 범위로 확대하여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20대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 없이 곧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구의역 사망사고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업무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직영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전 관련 업무가 하청업체로 외주화되는 경우 열악한 외주업체의 현실과 불완전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 배상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자 서울시는 일체의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위는 이러한 취지가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공공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두 가지 안전 업무의 정규직화와 공공 영역에서의 직영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6월 1일자 남양주 폭발 사고로 인해 민간 영역에서의 하청과 재하청, 그로 인한 안전의 위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제한하고 원청업자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19대에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바 있으며, 한편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안전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들도 제출되었거나 제출 준비 중입니다. 민간 기업의 안전 업무 도급을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그 제한 범위를 어떻게 하며 관리 감독 의무의 범위는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선진국의 법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역 사고가 지하철역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관리 체계가 나뉨으로 인해 소통이 실패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업 분야에서는 원청, 하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일반적인 안전 업무에 확대하여 같은 사업장 안에서는 어떤 사업자라도 공동으로 관리 감독 의무를 지는 방안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다른 당과 구의역 사망사고에 대해 조금 다른 접근을 한 부분은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특위는 청년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 브리핑을 조만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단체들과 함께 열악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해결안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박전 의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오늘 주 일정 때문에 기자회견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구조조정 관련해서 정의당의 입장, 그다음에 3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정미 수석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유창입니다. 저는 지난번 열린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세월 호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한 사람부터 구조되고 약한 사람은 희생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은 가장 약한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부터 희생되는 양상으로 갈 우려가 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청와대 서울관 회의로 드러났듯이 그간 정부 실세에 의해 진행된
자의적인 자금 지원, 국민 세금 낭비의 실상을 파헤치지 않으면 또 다른 병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고용 지원의 의미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정부에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선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구조조정 청문회를 도입하고 국회 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조선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땀의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구조조정이 되도록 정부와 여야 정당의 첫 번째, 조선사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감독과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 마련, 그리고 두 번째, 조선 해운업의 경영 실패와 정책 실패를 규명할 청문회 개최, 세 번째, 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당장 노동부와 공정거래위는 조선업의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로운 구조조정을 위해서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 내 구조조정 특위를 설치해서 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서 전체적인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